군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500명은 뽑을 거다, 1000명은 뽑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포기하실 거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군무원 채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내실음료를 좋아하는 전문가분이 군무원 학습 팁도 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꼭 합격시켜주고 싶어. 지난 7월 국방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군무원 정원을 2025년까지 47,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군무원 정원은 몇 명일까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군무원 정원은 44,000명입니다. 즉 앞으로 3년간 3,000명은 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무원 정원은 최근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군무원 정원은 26,000명에 머물렀는데요. 2018년에 27,000명, 2019년에 32,000명, 2020년에 35,000명, 2021년 4만명, 2022년 44,000명, 4년 동안 무려 17,000명이 늘었습니다. 군무원 정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최근 저출산 때문에 입영 대상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군복무 기간도 많이 줄었죠. 저는 2년 2개월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복 받... 아무튼 이렇게 현역병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병력을 충당해야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병사들이 했던 군수, 행정 등 비전투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기 위해서 군무원을 많이 선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2년에 44,000명, 2025년에 47,000명, 3년간 3,000명 뽑으니까 1년에 1,000명밖에 안 뽑는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오해입니다. 증원과 채용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원이 총 10명인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2명을 더 뽑기로 했어요. 그러면 2명만 뽑으면 되겠죠, 내년에.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10명 중에 1명은 정년퇴직으로 올해까지만 다니기로 했고, 게다가 나머지 1명은 저 일이 좀 안 맞아요 라면서 올해까지만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몇 명을 뽑아야 되죠? 늘어난 정원 2명, 그리고 퇴직자 2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을 뽑아야겠죠.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 공무원 조직에서는 면직자라고 하는데요. 이 면직자와 정년퇴직자를 합쳐서 자연감소분이라고 합니다. 즉 군무원 신규 채용 인원은 자연감소분과 증원분을 더해서 결정됩니다. 지난 4년간 군무원 채용 인원은 2019년 3,959명, 2020년 4,139명, 2021년 무려 6,490명, 2022년 5,727명입니다. 증원분만 선발했다면 연평균 4,000명만 선발했겠지만 자연감소분도 같이 선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선발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군무원 수험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그럼 도대체 내년에 몇 명을 선발한다는 말이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채용 인원은 자연감소분과 증원분을 더해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현재 증원분은 알려졌지만 자연감소분이 몇 명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많거나 면직자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면 자연감소분도 많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자연감소분이 적을 수도 있겠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년 채용 인원이 1,000명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군무원 정원이 26,000명에 불과했던 2017년에도 1,034명을 뽑았고 2018년에는 1,287명을 선발했습니다. 증원도 없었고 베이비붐 세대도 없었던 시기에 1,000명 이상을 뽑았는데 증원도 있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도 있는 2023년에 1,000명밖에 안 뽑는다.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군무원 채용 인원 예상 들어갑니다. 저는 적어도 2,500명, 많으면 3,000명 선발을 예상합니다. 그러니 군무원 1,000명도 안 뽑는다, 500명도 안 뽑는다 이런 낭설에 휘둘리지 마시고 군무원 준비에 철저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군무원은 정원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현재 국가직 공무원은 정원을 줄인다고 했고 지방직 공무원은 정원을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이것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처지죠. 그리고 지금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공무원 채용 전망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다른 후보는 군무원 정원을 5만 명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있었던 군무원 시험의 특징이죠. 9급보다 7급을 훨씬 더 많이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정직과 군수직을 준비하신다면 9급보다 7급을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99초 이슈 체크. 바쁘다. 오늘은 매실을 사랑하는 남자 배원표 교수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에서 국어 강의하고 있는 배원표 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네. 아무래도 군무원 채용 전망이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슬픕니다. 경쟁률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군무원 9급은 네. 행정직에서 몇 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 격차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점수 수치로 좀 말씀드린다면 80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좀 쉽게 나왔다 그러면 80점대 중반까지 또 고민하셔야 되고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70점대 중후반까지도
고민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 출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평상시랑 비슷했다고 봐야 될까요? 좀 무난했다고 보는데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군무원 국어가 국가직 지방직과 달리 국방부에서 출제를 하잖아요. 군무원 국어가 국가직 지방직, 그러니까 공무원 국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군무원 국어와 공무원 국어가 좀 옛날에는 오히려 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공무원 국어도 지연 말단적인 부분에서 소위 얘기해서 뒤통수 치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국어가 깔끔해졌어요. 근데 군무원 국어는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유형을. 그러다가 점점 수능형 논리형으로 바뀌어 가더니 이제는 다시 공무원 국어와 군무원 국어가 매우 비슷해졌다. 그래서 사실 올해 시험 2022년 시험만 놓고 본다면 공무원 국어와 이게 1도 다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채채! 국가직 지방직이 끝나고 군무원 시험까지 제가 알기로 한 달 정도 여유 기간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 끝나고 군무원 시험까지 어느 영역을 더 보강하면 될까요? 문법입니다. 문법. 왜냐하면 일단 공무원 국어 같은 경우는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문법 문제예요. 총 20문제 중에서. 그리고 비문학까지 말씀드리면 비문학은 7문제에서 9문제 정도가 비문학 출제됩니다. 근데 군무원은요. 네. 이게 뒤집혀져 있어요. 문법이 절반 정도. 10문제 이상이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문학이 4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당연히 에너지를 엄청 많이 쏟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문법은 강한데 비문학이 좀 약해. 이런 친구들은 군무원 시험에서 오히려 강점을 발휘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비문학을 너무 얕잡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남은 시간 동안에 당연히 문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법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비문학이 4문제에서 6문제 출제되지만 지문의 길이가 엄청 긴 경우들이 종종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최대 긴 게 맥시멈이 한 1200자 유형 정도 돼요. 비문학이. 근데 군무원은 한 몇 자 정도까지 나오실 것 같아요? 한 1800자 정도? 1800자 이상입니다. 심할 때는 2200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장문 독해에 대한 그런 접근을 해두시지 않으면 그런 질문 나왔을 때 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문법에 대한 에너지 열심히 쏟으시되 장문 독해에 대한 에너지도 함께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내년 군무원 시험이 7월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군무원 국어에서 80점 가능할까요? 완전 가능합니다. 네. 문법 비중이 오히려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생분들이 공부 시작할 때 항상 하시는 질문이 뭐냐? 문법 너무 어렵습니다거든요. 근데 문법의 비중이 높은 게 국어 점수 안정적으로 맞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처음에 쌓으실 때는 어려운데 쌓으면 쌓을수록 확실히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길잖아요. 그렇죠. 강사로서 딱 봤을 때 문법 충분히 완성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시험보다 군무원 시험 안정적으로 80점 분명히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학교생들을 만나봤는데 6개월 만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현표 교수님과 네. 함께 해서 네. 다들 단기 합격 가능한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분들 내가 군무원이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한번 되시면 수십 년 동안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한테 적성에 맞을지 주변 어른들, 지인들, 뭐 선배들 아니면 혹 건너서 군무원 그런 실제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물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직업인지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나한테 맞는 직업인 것 같다. 나는 군무원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쓰셨다면 바로 공부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에듀일과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저도 옆에서 에듀일과 함께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응원드립니다. 파이팅!